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투수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투수 챕터 빈도, 출제 빈도는 약 1.6,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고 중간 정도 차지하는 요율이고요. 자, 문제 구성을 한번 볼까요? 자, 침투 이론, 그 다음에 파이핑, 투수 개수 산정, 유선망, 뭐 요 정도까지가 전체 포션에서 50%가 넘는 것 같아요. 자, 침투 이론 하면 흐름 방정식과 우리가 흐름 방정식, 달시의 법칙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흐름 방정식 중요하죠. 그 다음에 침투력을 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이직이 되는 이론을 다지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침투에 대한 안정을 따질 때 파이핑 제외해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파이핑, 보일링, 이런 것들. 자, 원인은 무엇이며, 정의는 무엇이며, 원인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계산법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만약에 안전율이 부족하다 그러면 대책은 무엇인지 한 세트죠. 묶어놓고 가고요. 그 다음에 투수 개수 산정하는 방법, 실내 시험, 그 다음에 현장 시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깊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유선망 작도 방법, 뭐 이런 것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챕터 3의 구성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유량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법칙, 토질에서 달시의 법칙 빼놓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달시의 법칙은 무엇인지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중요한 그러한 법칙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투수개수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실내외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흐름 방정식과 유선망 작도,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귀찮지만 한 번씩 몇 번씩 좀 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효응력, 전응력, 간극수학, 절대 헛갈려선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가, 유효응력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침투수 압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투에 대한 안정, 분사, 보일링, 파이핑,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자, 이번 시간 요 한 페이지로 그냥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자, 달시의 법칙, 프랑스 과학자 유량 산적 실험식,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중력 작용에 의해 흙 속에 물이 흐를 때 유량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리학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사용할 거예요. 사용하는데 그거에서 조금 이 달시의 법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특성에서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죠. 자, 베르누이 방정식. 뭐 수리학 하시는 분들은 이거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토탈 전수두는 압력, 속도, 그 다음에 위치 수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요소로. 자, 압력 수두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속도 수두는 2지분의 V4승 이렇게 되고, 위치 수두는 높낮이에서 Z로 이렇게 전수두가 표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요 달시의 법칙은 여기에서 무언가가 제외가 돼요. 무언가 제외가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요 설명 들어보면서 어떤 게 제외되는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력작용에 의해 흙 속에 물이 흐를 때 흙 속에서의 물의 흐름 하면 무조건 달시의 법칙이에요. 공식 자체는 KIA, 꼭 기하 같죠? KIA. 자, Q는 VA, 속도 곱하기 단면적,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것을 KIA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그렇다면 KI가 속도구나,
이게 달시의 법칙이에요. 달시의 법칙. 그러면 K는 당연히 투수계수, I는 동수경사. 동수경사의 기준은, 정의는 항상 어떤 무엇의 정의는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의, 지금 흙 속에서의 물이잖아요. 흙 속에서의 물 얼마만큼 흘러갔을 때, 얼마만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흘러갔다. 이동거리 L만큼 흘러갔을 때 수두가 얼만큼 발생했다? 델타 H만큼 발생을 한 상태예요. 그 상태를 동수경사 I로 표시하면 L분의 델타 H,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흙 속에서의 물의 흐름이 없고 여기 꽉 막혔고 이렇게 물 채웠다 그러면 흙 속에서의 물 흐름이 없겠죠. 여기 딱 막아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수두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죠.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꽂히는 거죠. 하지만 얘를 터주고서 물의 흐름을 유발시키면 얘가 흙 속에서의 흐르는 동안, 물이 흐르는 동안 뭐의 저항을 받겠어요? 흑입자의 저항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이제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떨어지는 게 얘만큼 떨어진다. L만큼 갈 때 델타 H만큼. 그럴 때의 정의를 동수경사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한번 눈여겨 보셔야 돼요. 우리가 토질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론 제한식들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안밀 이론도 그렇고 뭐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 물이 포화됐다, 뭐 균질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포화 상태. 흙 속에서, 흙의 삼상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소일이 있고 흙입자들이 있고 세 개로 그냥 딱 무 자르듯이 본다 그러면 여기 물이 있고, 그죠? 소일이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에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합친 게 이제 어떤 전체 부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이 찰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에어가 없어. 에어도 없고 퍼펙트하게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간극이. 그 상태, 포화 상태를 전제 조건으로 했다. 왜? 실제 토사에서는, 실제 집안에서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불포화가 대부분일 거예요. 불포화가.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실험할 때도 포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백프레셔도 그냥 가하고 막 그러는데, 포화 상태가 아니라 불포화 상태라면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정 조건도 많아지고 메커니즘도 복잡해지고 막 석션도 발생을 하고 공기 입자가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간단한 식에서는 전제 조건을 깔겠다. 포화 상태라고 할래. 자, 가득 차 있다. 이런 거를 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측류의 흐름이다. 측류라는 게 뭐예요? 측류가 여러분들 막 터뷸런스 이런 건 들어봤을 거예요. 막 볼텍스, 난류 막 이런 것들, 물이 막 계곡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세차게 흘러갈 때는 뭐 우리가 종잡을 수 없이 흘러가요. 그 물의 방향이 오늘 지금 여기 있었는데 얘가 어디로 가는지 계산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하지만 흙 속에서의 물의 흐름은 입자의 방해로 인해서 빨리 흘러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측류의 흐름, 천천히 흘러가는 흐름을 가정한 것이다. 측류.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어떤 그 모의 시험을 할 때 뭐 물감을 타던 뭘 하던 이렇게 나란하게 흘러가는, 나란하게 이 관이 이쪽으로 흐르게 하면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나란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요런 측류의 흐름, 레이어 같죠? 레이어, 그런 흐름을 가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그냥 짚고 여담으로 넘어갈 것은 레이놀드수. 무차원수인데 이 레이놀드 수가 측류, 난류를 구분하는 데 사용이 되겠죠. 이것이 2100보다 작을 경우 측류, 얘가 4000보다 큰데 난류. 요 중간에는 전이 구간,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겉보기 유속 요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겉보기 유속 잠깐 지우고 하겠습니다. 겉보기 유속이란 뭘까? 겉보기라는 거는 실체가 아니란 뜻이네. 그죠?
여기에서 Q는 V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KIA인데 요 단면적은 요 유속은 흙 속에서 진짜 흐름이 진짜 유속이고 진짜 단면일까요? 우리가 지금 요런 단면상에서 봤을 때 요런 측구가 있었어요. 물이 이렇게 흘러. 그러면 얘가 단면적 A라고 보는데 여기다가 개수로가 아니라 흙을 채웠어. 그러면 물이 통과할 수 있는 단면적은 이 단면적일까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원래 이미 요소를 띄워왔을 때 우리가 달시의 법칙에서 이러한 단면을 가정하지만 이것은 실제 단면이 아니라 겉보기 단면이다. 그 다음 얘는 겉보기 유속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실제 요소에서는 이렇게 어떤 최적 안에 흙입자, 소일 입자가 있어요. 소일. 그러면 물이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얘 흙입자를 바로 통과할 수 있겠어요? 없다란 뜻이에요. 얘를 삐껴서 돌아서 가야 되겠죠? 공극으로. 얘를 삐껴서 돌아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만약 이렇게 가려면. 그러려면 요 단면은 얘보다 겉보기보다 작아져야겠고 유속 KI는 더 빨라져야 되겠죠. 유속 VS는. 그래야 곱해서 얘랑 이코르가 되니까. 그죠? 자, 봅시다. 여기서 실제,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Q는 겉보기. 그런데 실제. 요게 이코르가 돼야 되려면, 자, 그러면 VS는 유속. 실제 유속은 자, AS분의 VA. 이렇게 따져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썼지만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공극률. 자, 공극률은 전체 최적분의 요 V는 최적입니다. 여기서는 속도를 유속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흙의 특징, 우리가 앞전에서 1장에서 배웠던 거, 챕터 1에서 배웠던 거는 이 V가 속도가 아니라 최적입니다. 전체 최적분의 우리가 공기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소일을 제외한 요 요율 자체를 우리가 공극률, 그죠? 요렇게 표시를 하죠. 자, 그래서 그냥 여담으로 하면 공극률, 간극비 좀 헛갈릴 때가 많잖아요. 간극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헷갈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몇. 그러니까 흙은 몇 대 몇.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대 뭐 0.5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상관관계, 매질 간의 몇 대 몇 이렇게 따져주니까 VS분의 V 이렇게 이제 따져주는 거고 공극률 자체는 전체 퍼센테이지 분에서 전체 공간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 공극이. 그러니까 전체 최적분의 실질적으로 공극의 최적 비율.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 좀 헛갈리지 않고 쉽더라고요. 여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V는 실제 유속은 이렇게 되고 실제 유속은 공극률 분의 V 이렇게 된다. 겉보기 유속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챕터 3 침투 투수 이 챕터를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달시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이거 끝까지 갑니다. Q는 VA에서 V를 KI로 묶어줬다. 여기서 동수경사 I가 중요하죠. 동수경사 I는 길이 L,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거리분의 델타 H, 수두 손실을 이야기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중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베르누이 방정식 중에서 베르누이 방정 전수두에서 압력, 그 다음에 속도, 위치. 자, 압력.
여기에서 측류의 흐름이, 달시의 법칙은 측류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V가 유속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얘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과 위치 수두의 관계로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짝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침투 첫 번째 시간으로 달시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